2026년 2월 어느 금요일 밤 서울 서초구 태평양 제약본사 20층 청소를 하던 여인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박순희 53세 15년 차 야간 청소원. 그녀의 코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거든요. 회장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겉보기엔 평범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하지만 순희의 코는 알고 있었죠. 그 안에 섞인 것이 커피만이 아니라는 것을. 회장님, 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민재호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회한 경영인, 평생을 재계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왜 그러시오? 냄새가 이상해요. 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뭐가 이상한가? 양 냄새가 나요. 수면제 같은.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건 위험해요. 민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죠. 확실하오? 저는 냄새를 남들보다 잘 맡아요. 이건 분명 이상해요. 민 회장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저 커피 향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순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거짓이 없었어요. 이 커피는 누가 가져왔소?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여기 있었어요. 민 회장은 조용히 커피잔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박순희입니다. 순희 씨. 민 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죠. 당신이 방금 내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르오. 이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죠. 이 작은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일부인지, 그리고 순희의 코가 곧 더 큰 비밀들을 파헤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1년 3월, 38세의 박순희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술 취한 음주운전자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 보증을 선 친구들 빚. 순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2 중3점. 엄마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순희는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졸 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아파트 경비.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야간 청소 일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 6일. 할 수 있겠어요? 용역업체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순희는 대답했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야간 청소. 태평양 제약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지상 25층, 지하 5층, 연면적 3만 평방미터가 넘는 거대한 건물. 순희를 포함해 청소원이 모두 8명이었습니다. 언니, 처음이에요? 같이 일하게 된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활달한 여자였죠.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여기 일 별로 안 힘들어. 사람들 다 퇴근하고 하니까 조용하고.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해. 뭐요? 20층. 회장실 있는 층이거든. 거기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 특히 회장님 집무실은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나만 들어가. 10년째 그 방 청소하고 있어.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출근 그날 밤, 순희는 코를 막았어요. 건물 안 모든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화장실 세제 냄새, 사무실 잉크 냄새, 복도 왁스 냄새, 환기구에서 나는 먼지 냄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미영이 물었죠. 네, 그냥 냄새가 좀 많이 나서요. 냄새, 뭐가? 난 별로 안 나는데. 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남들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음식이 상하기 하루 전, 전선이 과열되기 직전, 가스가 새기 시작할 때,
어머니는 그런 순이를 보며 말했죠. 우리 순이는 코가 개코야. 뭐든지 냄새로 안다니까. 놀림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순이의 후각은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새벽 3시 7층 연구실 복도를 닦고 있었죠.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 하지만 연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순이는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 전기실이었죠. 문을 열자 배전반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와 불을 껐죠. 다음 날 아침 시설팀장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불 발견한 분이 당신이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CCTV 보니까 연기도 안 났던데 냄새가 났어요. 전선 타는 냄새. 시설팀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 막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순이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큰아들은 IT 회사에, 작은아들은 은행에.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 순이 혼자였죠. 엄마, 이제 그만하고 쉬어. 우리가 모실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사실이었습니다. 순이는 이 일이 좋았어요. 밤의 고요함, 깨끗해지는 사무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순이의 코를 필요로 했습니다. 가스 냄새, 곰팡이 냄새, 화학약품 냄새. 순이는 작은 문제들을 미리 발견했죠. 사람들은 순이를 코 좋은 박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2021년 1월 함께 일하던 김미영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언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순이가 물었죠.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미영의 대답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언니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순이야. 미영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20층, 특히 회장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조심하라고. 미영은 그날로 떠났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죠. 그리고 순이가 20층 청소를 맡게 됐습니다. 20층은 달랐습니다. 임원실이 모여있는 층이었죠. 회장실, 부회장실, 전무실. 복도에는 값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고 카펫은 발이 푹 빠질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첫날 밤 순이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각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회장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불은 꺼져 있었고요. 순이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 통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죠. 고급 가죽 냄새, 오래된 책 냄새, 은은한 차 향기,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미묘한 향수 냄새, 여자 향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순이는 매일 밤 회장실 청소했습니다. 항상 비어 있었죠. 회장은 저녁에 퇴근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달랐습니다. 2월 5일 금요일 새벽 1시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죠. 실례합니다. 청소 시간인데 나중에 올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호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70대 중반, 하얀 머리에 정갈한 양복 차림.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나중에 올게요. 아니요. 괜찮소. 청소하시오. 순이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민 회장은 계속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이의 코에 냄새가 스쳤죠. 커피 냄새. 책상 위 커피잔에서 나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커피 냄새 사이로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죠. 5년 전 순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맡았던 냄새. 수면제. 하지만 병원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위험해. 회장님,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 회장이 고개를 들었죠. 왜 그러시오? 그 커피요. 순이가 커피잔을 가리켰습니다. 이 커피가 왜 냄새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민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냄새를 좀 잘 맡거든요. 그 커피에서 약 냄새가 나요. 약, 수면제 같은 거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민 회장은 한동안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코에 가까이 댔죠. 나한텐 그냥 커피 냄새만 나는데.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분명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민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년 인생, 그중 50년을 재계에서 보낸 사람,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겪어온 사람, 그는 즉시 판단했죠. 이 커피는 누가 가져왔소?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여기 있었어요. 평소에도 여기 커피가 놓여 있었소? 아니요. 처음이에요. 민 회장은 천천히 커피잔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박순희입니다. 박순희 씨. 민 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내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르오. 아니, 그게 앉으시오. 민 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순이는 어리둥절한 채 앉았죠. 박순희 씨, 당신은 정말로 냄새를 잘 맡는 편이요? 네, 어렸을 때부터요. 얼마나? 음식이 상하기 전에 알 수 있어요. 가스가 새면 금방 알아차리고요. 사람이 아플 때도 냄새가 달라져요. 민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박순희 씨, 나한테 부탁이 있소. 말씀하세요. 이 커피를 비밀리에 분석에 맡길 것이오. 내가 아는 곳에 맡길 거고. 네, 그리고 민 회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말한 것 모두 비밀로 해주시겠소. 물론이에요. 만약 누가 물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게요. 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그럼 이제 가보시오. 평소처럼 청소를 마저 하고 순이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문을 나서는 순이를 민 회장이 불렀습니다. 박순희 씨. 네, 조심하시오. 이 일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소. 순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일 후, 월요일 밤, 순이가 20층에 도착하자 회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왔소. 네, 회장님. 앉으시오. 민 회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결과가 나왔소. 그는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수면제가 검출됐소. 트리아졸람이라는 성분인데 민 회장이 순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소.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걸. 그게 문제요. 회장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소. 민 회장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비서, 경호원, 청소원, 그리고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에 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희 씨, 당신은 우리 가족에 대해 아는 게 있소? 아니요. 청소만 하니까. 그럼 내가 말해주겠소. 민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2딸이 있소. 아들은 없소. 네, 첫째가 민서연, 48살. 현재 부회장이요. 둘째가 민서현, 45살. 전무요. 예, 둘 다 유능하오. 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현은 공격적이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지. 서현은 온화하오.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화를 중시하지. 나는 최근에 결정했소. 서현을 후계자로.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을 서현이 알고 있소. 한 달 전 이사회에서 발표했으니까. 민 회장이 순이를 돌아봤습니다. 박순희 씨, 이제 이해가 가시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그럼
부회장님이? 아직 확신할 수 없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오. 민 회장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이 씨, 당신의 코가 필요하오. 당신만이 냄새로 진실을 알아낼 수 있소. 저는 그냥 청소원인데요. 아니요. 당신은 내 생명을 구한 사람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요. 순이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거요. 하지만 나 혼자서는 이 일을 막을 수 없소. 민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도와주시겠소.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돕겠습니다. 좋소. 그럼 이렇게 하겠소. 민 회장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청소원으로 일하시오.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네, 하지만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이 있소. 민 회장이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첫째, 부회장실. 서연이 뭘 하는지 관찰하시오. 네, 둘째, 내 방에 누가 드나드는지, 특히 내가 없을 때. 알겠습니다. 셋째,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알려주시오. 어떤 냄새든. 네, 회장님. 민 회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개인 번호요. 24시간 언제든 연락하시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이의 야간 청소는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았죠.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하지만 순이의 코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부회장실 앞을 지날 때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를 맡았죠.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 커피 냄새, 종이 냄새.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밤 뭔가 달랐습니다. 부회장실에서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샤넬노 5가 아니었어요. 순이는 그 향수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회장이 늘 쓰던 향수였죠. 이건 달랐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진했고 그리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이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향수 냄새 사이로 미묘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순이는 그 냄새를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았습니다. 병원, 약국, 아니 그것도 아니고 실험실. 순이는 5년 전 건물 7층 연구실을 청소할 때 맡았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화학약품을 다루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던 냄새. 고무장갑을 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냄새. 부회장의 향수에서 그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민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박순이요. 무슨 일이요? 부회장님 향수가 바뀌었어요. 향수. 네. 그리고 그 향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순이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 회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알았소. 조심히 관찰을 계속하시오.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순이는 처음으로 부회장 민서연을 제대로 봤습니다. 오후 11시, 보통은 모두 퇴근한 시간인데 부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청소 시간인데 나중에 올까요? 들어와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민서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48세,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 빨리 하고 나가요. 네, 순이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죠. 새 향수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화학약품 냄새. 순이는 쓰레기통을 비우며 슬쩍 부회장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이 미묘하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화학물질을 다룬 사람의 손. 며칠 후 순이는 부회장실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유리병. 라벨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지만 뚜껑을 열자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그 병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민 회장에게 전달했죠. 이게 뭐요? 부회장실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화학약품 같은데. 민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석해 보겠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20층을 청소하며 관찰했죠.
민 회장은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목요일 밤 새벽 2시 순이는 19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20층에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20층 복도. 부회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순이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야 해. 다음 주 목요일 이사회에서 끝낼 거야. 민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 남자였습니다. 위험, 저번에 커피도 실패했어. 그치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잖아. 괜찮아. 그래도 됐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네, 부회장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계단으로 뛰어갔죠. 순이는 숨이 찰 때까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켰으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민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들은 게 있어요. 순이는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민 회장의 목소리가 침통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임시 이사회가 있는 날이요. 그럼 서연이 그날 뭔가를 하려는 거요. 나를 제거하려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증거가 더 필요하오. 확실한 증거가. 민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순희 씨, 위험한 부탁이지만 도와주시겠소? 무슨 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내가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하겠소. 네, 그럼 서연이 반드시 움직일 거요. 내가 건강하다는 게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그래서요? 그날 밤 당신이 회장실 근처를 더 자세히 관찰해 주시오. 서연이가 뭘 하는지. 순이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월요일 낮 민 회장이 전 직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사회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 건강검진 결과 및 향후 경영 방침에 대해. 회사는 술렁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9시 30분. 아직 사람들이 남아있는 시간이었죠. 순이는 19층에서 대기했습니다. 10시. 하나둘 사람들이 퇴근했습니다. 11시. 20층 불이 거의 다 꺼졌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실 불은 켜져 있었죠. 자정. 부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갔죠. 순이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비상계단 20층과 21층 사이. 민서연이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가져왔어? 네, 부회장님. 남자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목요일 아침 회장님 차에 넣어. 타는 순간 효과가 나타날 거야. 하지만 부회장님, 걱정 마. 심근경색처럼 보일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때 순이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위잉. 둘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민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 순이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잡아.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순이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9층, 18층, 17층.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15층에서 순이는 복도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어? 2층을 다 뒤져봐. 순이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죠.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없네. 다른 층 확인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이는 한참 뒤에야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오? 목소리가 떨리는데. 들켰어요. 부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뭐라고? 순이는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시오. 위험하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출근하지 마시오.
내가 따로 연락할 때까지. 하지만 당신 안전이 우선이요. 알겠소. 네, 회장님. 순이는 사흘 동안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았죠. 두려웠습니다. 민서연이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요일 아침, 민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희 씨, 오늘 이사회가 있소. 네, 알아요. 당신이 본 것, 들은 것이 오늘 밝혀질 거요. 어떻게요? 내가 준비했소. 증거를. 오전 10시, 태평양 제약 본사 회의실. 임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재호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민서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지난 몇 주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 회장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죠. 말 그대로입니다. 독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민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커피에서 검출된 물질 분석 결과입니다. 치사량의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리고 이것은 민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회장실에서 발견된 화학물질 분석 결과입니다. 독극물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조작을 한 거죠? 조작. 민 회장이 민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 향수에서 같은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향수, 무슨 소리를? 그리고 네가 월요일 밤 비상계단에서 한 대화는? 민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연,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걸 목요일 아침 회장님 차에 넣어. 타는 순간 효과가 나타날 거야. 민 회장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민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이건 어떻게? 목격자가 있었다. 민 회장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박순희 씨요. 우리 회사 청소원이시지.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순이를 봤습니다. 이분이 너의 계획을 모두 들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지. 민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기 시작했죠. 청소부한테 당하다니. 그녀의 웃음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맞아요. 내가 했어요. 왜냐고요? 민서연이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가 날 배신했으니까요. 배신. 전 2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살았어요.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회사가 전부였다고요. 민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한테 회사를 넘기려 했잖아요. 능력도 없는 동생한테. 서연아, 아니에요. 전 인정 못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민 회장이 미리 불러둔 거였죠. 민서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서연은 끌려가면서도 순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청소부 주제에.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재벌 부회장, 아버지, 독살 시도, 청소원이 밝혀낸 재벌가, 음모, 태평양 제약은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이미지는 추락했죠. 민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회사는 정상화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민 회장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박순희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 천만에요,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요? 그냥 청소 일 계속하려고요. 청소. 민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청소만 할 순 없소. 정식으로 임원으로 모시겠소. 회장님, 보안 담당 임원. 당신의 코가 회사를 지킬 거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제 자리가 좋아요. 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청소하면서 이 건물 구석구석을 알게 됐어요. 어디에 먼지가 쌓이고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임원실에 앉아 있으면 그걸 못 느껴요. 전 현장이 좋아요. 민 회장은 한동안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게 좋으시오? 네, 그게 제 자리예요. 알겠소.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시오. 뭔가요? 앞으로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꼭 말해 주시오. 민 회장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코는 이 회사의 보물이오. 과찬이세요. 아니요. 진심이요. 민 회장은 순이를 배웅했습니다. 회장이 청소원을 배웅하는 건 회사 역사상 처음이었죠. 그 후 회사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청소원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죠. 순이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순이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임원들도 복도에서 순이를 만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회장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바로 이 청소원이라는 것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서연이 새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민서연은 재판을 받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죠. 민재호 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여전히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순이의 월급이 2배로 올랐거든요. 회장님 특별 지시라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순이는 20층 회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민서현 신임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순이 씨, 수고 많으세요. 아닙니다, 회님.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세요. 순이 씨 덕분에 살았다고. 저는 그냥 냄새를 맡았을 뿐이에요. 민서현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 냄새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순이는 청소를 마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죠.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그때, 청소 일이라도 해야 했던 절박했던 순간, 그때는 몰랐죠. 이 일이 자신의 천직이 될 줄. 내 코가 보물이라고 했지.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진짜 보물은 이 일을 15년간 묵묵히 해온 나 자신이야. 순이는 청소도구를 챙기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이제 아무도 순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순이 선생님, 님. 사람들은 순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겸손했죠.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지만 순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거든요. 새벽 4시,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순이는 20층 복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닦았죠.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호 명예회장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일하시오? 네, 회장님. 거의 끝났어요. 민 회장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이 씨, 고맙소. 진심으로.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할 일 이상을 했소. 민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소. 그리고 우리 회사도 무너졌을 거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이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말씀하세요. 왜 도와주셨소? 위험한 일인 걸 알았을 텐데.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옳은 일 같았어요. 옳은 일? 네. 누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순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전 제 코를 믿었어요. 제 코가 틀릴 리 없다고. 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당신의 코는 틀리지 않았소. 회장님도 절 믿어주셨잖아요. 그렇지. 청소원의 말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지. 뭐려? 거짓이 없다는 걸. 그리고 진심이라는 걸.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박순희 씨. 네, 당신은 이 회사의 영웅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전 그냥. 아니요. 영웅이 맞소. 민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웅이라는 게 꼭 화려한 사람만은 아니요. 자기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진짜 영웅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니요. 고마운 건 나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그럼 전 퇴근할게요. 회장님. 그러시오. 조심히 들어가시고. 순이는 청소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민 회장은 그런 순이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게 신기했죠. 순이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새벽 6시, 전철은 한산했죠.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청소나 하는 아줌마,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 그런 말들이 상처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집에 도착하니 두 아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너희는 벌써 일어났네. 큰아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나왔어요. 새 회장 취임했다고. 그래, 그렇구나.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그 뉴스 뒤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엄마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응, 그럴게. 순이는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죠. 눈을 감으니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회장실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던 순간, 민 회장에게 처음 경고했던 순간, 부회장의 대화를 엿듣던 순간, 도망치던 순간, 모든 게 위험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죠.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했죠. 순이는 행복하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정말 잘했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남겨준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잠에서 깬 순이는 빙긋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순이의 예민한 후각처럼 남들이 무시하던 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빛나면 되니까요. 53세 청소부 박순이. 그녀의 코가 재벌가의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세상은 때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자리에는 의미가 있다고,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고,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다고. 여러분이 순이 씨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청소부 신분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